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혹시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아시나요? 옛날 사람인데 1782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말도 안 되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오죽하면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을까요? 하지만 사실 파가니니가 악마한테 판 건 영혼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니콜로 파가니니 10살에 기존에 있던 연주법들은 모두 다 마스터하고 15살부터는 본인만의 연주법을 만들어갔다고 하는 진짜 천재예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둔 연주법은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클래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법한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이올린은 원래 4개의 현, 줄이 달려있는데 파가니니가 이 중에 2개만 가지고 연주를 하는 신곡을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폴레옹의 여동생인 엘리자 보나파르트가 님 혹시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 이랬더니 핵가능? 이러고서는 하나만 가지고 연주를 했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이것 덕분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이 시대에는 과학이나 의학 같은 게 막 발달을 했진 않았다 보니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이 정도의 얘기만 나오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파가니니가 손가락이 엄청 유연해서 바이올린을 켰는데 훨씬 적합한 신체 구조였다라는 걸 알게 돼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가니니는 사실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환자가 아니었을까? 서프라이즈나 이런 데서는 파가니니 에피소드를 막 얘기하고 이런 병에 대한 얘기는 살짝 들어갈 텐데 이 말랑닥터의 채널에서는 그게 바뀌게 되네요. 병 얘기를 하기 위해서 파가니니 에피소드를 빌려왔어요. 이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에 대해서는 사실 짤막하게도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몸 안에 있는 콜라겐에 이상이 생기면서 몸이 굉장히 유연해지는 병이에요. 이 병이 처음 얘기가 나온 게 1892년이니까 파가니니가 살던 시절에는 몰랐던 게 맞죠. 콜라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콜라겐 맞아요. 돼지 껍데기나 이런 데 많다는 그거. 이 콜라겐이 사실 이제 단단한 단백질이라서 피부나 이런 데를 딱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상이 생겨버리다 보니까는 이 콜라겐이 낭창낭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이 필요한 부분들, 피부라든지 근육, 눈, 혈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병이에요. 염색체 질환이고 유전이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파가니니는 악마한테 영혼이 아니라 염색체를 팔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전형적인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의 증상은 피부의 과탄력성과 관절의 과운동이에요. 피부의 과탄력성이라는 거는 피부가 고무처럼 쭉쭉 늘어난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원피스 루피의 고무고무 이런 거 정도까지는 아니고 보기에 따라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이런 정도. 과운동은 좀 익숙하신 것들도 있으실 텐데 학교에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 이거 돼? 하고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이런 거가 좀 되기는 해요. 이런 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한때 이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피부는 단단해서 아니야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가벼운 타입의 이런 병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연해서 상처도 잘 나고 피도 잘 나고 상처가 나고 나면은 담배종이 모양의 전형적인 흉터가 남게 되는데요. 담배종이처럼 울퉁불퉁하다든지 약간 종이 구겨놓은 것 같다든지 그런 식의 모양의 흉터가 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형적인 경우 말고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가슴이나 배 같은 데 혈관이 확 드러나는 혈관 타입도 있고요. 척추가 굽어서 태어나는 척추 타입이나 관절이 심하게 펴지고 습관적인 탈골 같은 게 일어나는 관절형, 피부가 심하게 늘어지는 피부형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면 보통 유전자, 염색체 검사를 포함해서 관절 검사나 피부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전병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좀 어렵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좀 심하게 나타난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지 않게 교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평소 생활 습관에서 다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이나 출산 때 다른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고 치아 발치나 치과 치료 같은 거 할 때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 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